잘 지내? 자니? 굿썸남, 전연인, 그 사람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헤어진 그 사람에게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길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성그으며 화낼까요?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연락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심하면 차단까지 당할까봐 많이 걱정되고 조심스럽죠. SNS만 봐도 전 연인의 연락을 비꼬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심리학과 뇌과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내 연락이 뭐라고 이렇게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거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대방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어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전 연인의 연락에 화가 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해결된 감정. 그때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연락해? 이별은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남기죠.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전 연인의 연락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되살리죠. 이건 뇌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방어기제로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발생하는데요. 뇌의 편도체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뇌는 방어 모드에 들어가고 감정적으로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별 당시에 받은 상처가 아직 나아지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거죠. 두 번째, 자존심.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서 연락했구나. 근데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상대방 입장에서 이별하는 과정에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이후 연락을 받았을 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별 당시에 선택권이나 주도권이 더 많아 우위를 점했거나 갑질을 했던 경우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있을 텐데요. 마지막 기억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존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과거에 불평등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복수를 하거나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받게 되는 겁니다.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행여 내 연락을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기쁨보다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네 라는 심리가 더 먼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미련과 혼란.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이거 단순히 외로워서 흔들리는 걸까?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으면 미련과 실망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죠. 연락을 받는 순간 이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감정과 아니야, 우리는 헤어질만 했어 라는 이성이 충돌하며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은 과장하고 부정적인 기억은 축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과거의 좋은 기억만 자꾸 떠올리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구와 현재의 실망감이 충돌하는 거죠. 이러한 인지 부조화로 혼란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높아져 감정적으로 화까지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해지면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태도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복수심. 나 떠날 땐 너가 갑이었지? 이제는 내가 갑이 될 거야.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거나 헤어질 당시에 의리였다면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전 연인의 연락은 헤어질 당시 느꼈던 무력감과 상실,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관계를 주도하고 갑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관계 주도권 역전의 순간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또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보상을 기대하며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보호 본능. 다시 상처받기 싫어. 그냥 끊어내야겠어. 전 연인의 연락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헤어질 당시에 상처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충분한 공백기를 두지 않은 상태면 이러한 기억들이 더 쉽게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연락이 이어지고 관계가 이어지면 과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상처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죠. 이때 뇌는 회피 기제를 발동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부정적 감정 자극. 이제 겨우 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다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헤어질 당시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었다면 상대방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쾌하죠. 이런 상황에서 전 연인의 연락은 이별 후 겨우 참고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때 뇌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부정적인 감정을 터뜨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잉 반응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올 차단을 해버리거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별의 마무리는 이별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감정과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서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를 생각 안 하고 심하게 매달리거나 무책임하게 잠수를 타버리는 등 너무 감정적으로 저질러 놓으시더라고요. 수습하기도 힘들게. 연락했을 때 좋지 않은 반응에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이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상대방의 감정을 억지로 달래거나 눈치 보면서 당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두 번째, 감정의 원인 분석하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상처 때문인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가? 상대방이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토대로 마음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세 번째, 충동적인 반응 피하기. 이 사람의 반응에 나까지 동요되면 안 되겠다. 상대방의 반응에 절대 나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 같다면 연락을 잠시 멈추세요. 상대방의 감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거든요.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충분한 시간 두기. 아이고, 이 타이밍엔 좀 답장 늦게 하면서 감정 정리할 시간을 좀 줘야겠네.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바로 빠르게 답장하며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하기보단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연락하세요. 계속 밀어붙이기보단 상대방의 감정적 부담을 덜어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관계의 목적 다시 설정하기.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뭘까? 이 사람과 다시 연락하는 게 나와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좋지 않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 도무지 관계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단순히 내 욕심과 결핍 때문에 바라는 관계는 아닌지. 관계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데 나 하나만 좋다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면 안 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의 마지막을 예의 있게 마무리하는 데서 시작되죠. 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그 관계의 흔적은 기억 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마무리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죠.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요. 그 마지막이야말로 나의 성숙함과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전 연인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러브커넥트만의 제외 영상 10개명 영상을 통해 도움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